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랑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대구 청약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 좋은 시기가 조금 회복되는 지표로 우리가 어떤 걸 살펴볼 수 있겠냐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꼽는데, 첫 번째가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청약 심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은 23년도부터 급격히 또 반등을 했다. 물론 하반기에는 살짝 감소하기도 했지만은 어쨌든 대체적으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청약 심리는 좀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약 경쟁률이 어떻냐를 떠나가지고 우리 대구 시장에서는 청약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화두였었죠. 정말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올해 2024년부터는 이러한 청약들이 그래도 좀 달마다 나오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청약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키워드가 이 양극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 양극화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부동산 양극화가 될 수 있겠고요. 크게는 지역 간의 양극화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도와 지방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안에서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수성구와 비수성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양극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좋은 곳이 더 비싸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이 거래가 되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실하게 가격이 오르더라 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버무 힐스테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1억짜리가 2억이 되고 1억짜리가 1억 5천이 되고 이런 게 빠른 게 아니라 12억짜리가 15억이 되는 게 훨씬 빠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간의 비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구축이냐 신축이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좀 싼 거를 사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신축들이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거래된 내역들을 보면은 상위 안에 들어가는 건 정말 세대수가 많은 구축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다 신축 아파트였다 보니까 23년도 들어서부터는 사실 더 떨어질까의 관점보다는 그냥 더 오를 수 있는 것을 많이 사는 경향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같은 기간 대비 구축이 많이 오를까 신축이 많이 오를까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그냥 더 쉽게 말해서 비싼 게 더 많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수성구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 이런 거와 비슷한 대목이 될 거니까 신축이 더 비싸고 좋은 거다, 좋으니까 비싸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축도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신축에서도 뭐가 많이 거래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이냐 아니면 분양하는 아파트이냐, 이게 또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분양 단지는 사실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입주하는 아파트들 위주로 거래량이 나타났었고, 이거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주하는 것들은 최소 3년 전에 분양을 했던 거기 때문에 2020년도라든지 21년도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살짝 살펴보더라도 경쟁 심리가 매우 컸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 분양가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러한 변화를 가장 크게 만들어냈던 게 다양한 이유로 인한 이제 공사비 상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공사비가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착공을 진행하지 못하는 곳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곳도 공사비가 평당 800만 원 시대가 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막 변화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가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 근처에 깔린 게 분양가가 쌌던 입주장 아파트니까요. 그래서 입주장이 확실히 많이 거래가 되고, 이 분양하는 아파트 입장에서는 시기를 좀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노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버머 아이파크가 그 지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꽤나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잘 나왔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아파트도 이제 분양을 좀 밀어내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사실 후분양 대상이 되는 곳들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한번 내보고 정안되면 할인 분양이라도 진행한다라는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버마이파크라는 아파트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상징성이 좀 크잖아요. 뭐 세대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조합원들이 대부분 가져갔다 보니까 나머지 물량이 뭐 저층이라거나 선호되지 않는 타입의 뭐 10억대 중반까지 이제 불러나간 상황이라서 그 아파트가 좋냐 나쁘냐의 측면보다도 저층을 이제 10억 넘게 주고 사는 건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고, 분양 성적이라는 것이 확실히 괜찮게 나온 걸 봐서는 좋은 입지 신축 아파트가 주는 의미 이상을 좀 뛰어넘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수성급 핵심지에 진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명품에 좀 느낌이 가깝다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명품백이라든지 명품차 이런 것들을 보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뭐 기능적인 것을 또 뛰어넘어서 상징성이라든지 감성 그리고 나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더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대구에서 범호동에 이런 분양 아파트라면 그런 요소들이 좀 작용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바로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입주장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서 뭔가 딱 특정되어 있는 게 나온다라는 게 참 중요한 대목인데요. 마치 이걸 좀 사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홍보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온다든지 혹은 분석하는 영상들이 나쁘지 않다, 괜찮다라는 말만 들어도 유일한 선택지처럼 좀 느껴지는 경향이 있고, 입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지어지기 전까지는,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투자성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지만은 뭐 사전 점검 영상 이런 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내부 안 괜찮은 게 없잖아요. 특히 규모건까지 받쳐진다라면 여긴 진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무심 들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좀 배제하게 되고 그냥 좀 매수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출시될 때 신상품 이런 요소들이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요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입주장 정도라면 최소한 3년 전에 분양을 했으니까 가격이 나쁜 건 아니다, 뭐가 더 좋은 선택이었을까의 측면에서는 뭐 더 좋은 게 있었다 할지 모르더라도 그래도 뭐 무난한 정도까지는 되기 때문에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청약 단지들은 사실 이 분양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높은 가격을 내세우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된 곳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시작이 이제 방고개역 푸르지오였죠. 정말 오랜만에 분양이 나왔고 요게 이제 한 7.3억 정도 수준에서 84 타입이 형성되었어요. 그런데 뭐 바로 건너편에는 아주 살기 좋은 남산 하늘채 같은 경우에도 최대 6억 중반까지만 주더라도 이랜드뷰가 나오는 곳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 실거주 가치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뭐 가격도 안 싼데 이런 것을 이제 굳이 살 필요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나온 뒤로도 뭐 살짝 조용했다가 이제 버마이파크 요게 이제 10억 중반까지 가는 가격들이 뭐 빠르게 소진이 되면서 이제 요런 아파트들이 쭉 나오게 되었고요.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9.5억 정도 되는 수준이었고, 동인 태왕 라플란드는 지금 상황과는 좀 별개입니다. 그리고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센트럴시티 요게 이제 7곡에 나오게 되었죠. 한 5.5억 정도 수준에서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한번 놓고 바라보자면 이제 분양가라는 게 결국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내세우고 있는 거죠. 건설 사업이다 보니까 이익을 최대화 시켜야 되잖아요. 버마이파크도 그러면 10.5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뭐 다소 비싼 느낌이 있다, 저층치고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결국 앞에서 분양을 했던 뭐 만촌역에 있는 두 신축 아파트라든지 범어자이라든지 이런 예시를 보면서 우리가 왜
더 낮춰야 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었고, 그게 결과로까지 드러났으니까, 야, 그러면 힐스테이트 황금열 리저브도 한 9억 5천을 부른 것 같고요. 두산 이브 제니스 센트럴도 5억 5천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 시세까지 역시 같이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뭐 요거 바로 위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좀 더 괜찮다라고 할 만한 지역의 엘포레가 지금 잘 받으면 8억이고 매물이 이제 한 7.5억 정도부터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식 차이가 그렇게까지 안 나는데 일단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봐서는 요거는 확실히 좀 매력이 많이 떨어져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두산 이브더 제니스 센트럴 시티는 이제 또 직전에 분양을 했던 게 있죠. 구수산 화성파크 드림이란 건데 요게 한 5억 3천 정도 수준에서 84 타입 가격이 나왔었고 경쟁률이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산 이브도 이 가격들을 좀 참고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좀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양 아파트들은 그냥 다 비슷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확실히 명품이라고 하는 입지에 이런 아파트들은 좋으니까 이 정도 가격 뭐 받을 수 있어 이런 심리가 좀 더 잘 작용될 여지가 있지만은, 이게 입지가 조금 애매해질수록 이런 요소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기회비용의 측면인 거죠. 이제 이 돈이면 이라는 생각을 늘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만 너무 치중해서 보지 마시고 주변 이 신축 아파트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특히 가장 좋은 지표가 되는 게 입주장 신축입니다. 입주장 아파트의 가격대들을 늘 살펴보는 식으로 행동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우리 대구만의 문제라기보다도 전국적으로 이런 가격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대 경동 리인뷰 2차라든지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이라든지 이런 건 84 타입 기준으로 이미 12억 정도를 다 찍었고, 더비치 프루지오 서밋은 80대 1까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이미 뭐 부산은 이 분양가에 있어서 확실히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대구 기준으로 이런 걸 좀 따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뭐 만촌자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광주, 사실 뭐 부산 우리 대구보다도 훨씬 더 좀 입지가 부족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 광주 안에서도 가장 핵심지는 뭐 봉선동인데 이제 교통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광주의 상무역 근처에 상무 센트럴 자이가 또 9.5억에 분양을 했었어요. 이게 지금 상무 센트럴 자이고요. 9.5억이면 정말 높은 가격이고 광주에서는 못 봤던 가격인데, 이것도 이제 경쟁률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고분양가가 좀 받아들여지는 시기다. 특히 입지가 좋은 곳일수록 이런 고급화 전략이 오히려 통하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서 이제 좀 기다려 볼 만한 아파트가 이 두 군데가 아닐까 싶어요. 상인역과 월천역 사이에 요 상인 센트럴 자이가 되겠고요. 그리고 명덕역에 명덕 이편한, 지금 뭐 상인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지금 재건축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팩트인 거고, 요게 분양이 나오면은 최소 7.5억 정도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고요. 명덕역이 좀 뭐랄까요, 변수가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제가 작년에 조합장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얼마쯤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한 6.5억 정도 수준이 맞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 정도 근처에서 뭐 고려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봤을 때는 6.5억이 오히려 좀 싸게 느껴질 정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지금 7억 이상을 좀 불러나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튼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도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에게 이제 어떤 게 가장 기회가 될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을까, 이런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싸고 좋은 걸 당연히 노려봐야죠. 우리 대구 시장에서 싸고 좋은 거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장 아파트들이 있다 보니까 얘들을 좀 우선적으로 노려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경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생 중에서도 뭐 범호동의 대형 평수를 호가보다 뭐 거의 2억 싸게 받아간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좀 주의해야 될 것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해야 될 행동들을 채워 나간다면 또 원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을 또 중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잘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